회장님, 저 먼저 들어가 보겠습니다. 손대리 지금 몇 시인데 벌써 2시밖에 안 됐는데 벌써 퇴근이야? 오늘 중요한 약속이 있어서 또 어제 제가 야근했어요. 오늘은 가고 내일 뵐게요. 뭐 가야지. 그런데 내일 회의 알고 있지? PPT는 어떻게 됐어? 다 하고 가는 거야? 저 이번 주 근로시간 5시간 남았으니까 내일 와서 마무리하고 드릴게요. 그럼 수고하세요. 갑니다. 당황하셨죠? 앞서 이제 시민 인터뷰 보셨고 저희가 뭐 준비한 짤막한 뭐 일종의 꽁트라고 보시면 네. 되겠습니다. 대화 내용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정말 우리 회사에서 저런 대화가 가능할까?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정말 이 제도를 효율적으로 이용해 봐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신 분들도 계실 것 같죠? 네. 자, 이제 근로시간 단축 시행이 딱 한 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과연 이 제도가 적용되면 우리 사회와 노동시장 분위기는 얼마나 어떻게 변하게 될까요? 전문가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박연미 경제평론가입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당황하셨죠? 저희가 어떻게 하면 좀 이 상황을 아주 쉽게 이해시켜 드릴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꽁트를 한번 해봤습니다. 지금 근로시간 단축 때문에 이런 상황이 빚어질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럴 수 있죠. 네. 시간이 정해져 있으니까 이제 일할 수 있는 시간이 얼마 안 남아 있으면 그 시간 동안 그 더하기 빼기를 해서 일찍 가거나 아니면 집중적으로 근무하거나 그래야 되는 상황이 한 달 남았습니다. 네. 한 달 딱 남았군요, 정말. 네. 삼성전자는 이제 7월부터 시행되는 그 주 최대 52시간 근무에 맞춰서 뭐 선택적 근로제 그리고 탄력적 근로제, 재량 근로제를 도입하기로 했는데 이게 어떻게 다른 건지 좀 개념을 설명해 주세요. 네, 일단 선택적 근로제라는 건 그 주 평균 40시간이 아니라 이걸 월 단위로 그러니까 1, 2주에 일을 많이 했다 그러면 3, 4주에는 일을 좀 덜해서 월 평균 그 주에 40시간씩 일하는 걸로 이렇게 좀 맞출 수 있는 그런 제도고요. 출퇴근 시간이나 뭐 근로 시간을 그 직원들이 좀 스스로 계산해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제도입니다. 재량 근로제라는 건 사실 특수한 직군에 좀 한정이 되는 건데 연구 개발을 하거나 특정한 전략 과제를 수행할 때는 사실 밤샘도 좀 필요할 때가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런 분들은 하루 최소 근무 시간 이런 것들을 열회를 시켜주는 거예요. 예컨대 일주일 동안 저 밤샜어요. 그러면 그 다음 주에는 내내 출근을 안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직군에 따라서 이런 차이가 좀 있을 수 있고요. 사실 3개월 탄력적 근무 시간 제도라는 것도 있습니다. 이런 건 뭐냐면 만약에 에어컨을 그 생산하는 조립 라인에서 일하고 있다. 그럼 여름 앞두고 바쁠 거 아니에요. 비수기가 극명하게 그렇죠. 갈리죠? 그럼 겨울에는 일을 좀 덜하거나 출근 날짜를 조정하고 여름에는 좀 그 열심히 그 일을 하게 될 거 아니에요. 이러면 3개월 동안 그 평균치를 맞춘다. 그런 얘기입니다. 네. 지금 평론가님 설명하신 것만 들으면 특히 이제 삼성전자 예를 저희가 들었기 때문에 이게 약간 이제 미국 실리콘밸리처럼 근무 시간이 그렇게 자유롭게 쓸 수 있다, 조정된다. 그래서 좋게 본다면 우리 요즘 유행하는 용어 있지 않습니까? 워라밸. 네. 풀어서 일과 삶의 균형을 얘기하는 거죠. 네. 그런 게 도움이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 저도 직장인이지만 이거를 선뜻 내가 하겠다고 손들고 이제 막 했다가 이게 되려 더 나한테 안 좋은 뭐 결과가 뭐 초래되는 거 아니야? 이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사실 아직은 모르겠어요. 일단 사실 뚜껑 열어봐야 되기는 하는데 그 법으로 그렇게 하기로 했으니 이제 사업주까지 처벌을 받을 수가 있어요. 부서장 이상으로. 그러니까 그 회사 단위에서 이거 아마 적절하게 관리를 하긴 할 텐데 개인에게는 자율이라는 이름의 뒤에 따라붙는 말은 책임이잖아요. 그렇다면 본인이 이 정해진 시간 안에 그 성과를 내거나 업무를 마치지 못하면 굉장히 혹독한 회사 생활을 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 정해진 시간 안에 아주 업무의 강도가 높아질 수 있다 그런 얘기도 되는 셈이죠. 그러니까 굉장히 효율적으로 시간을 활용할 수밖에 없겠네요. 그렇죠. 사실 지금 선도적으로 이제 근로시간 단축을 한 기업이 있습니다. 신세계 그룹인데 실제로 지금 어떤 반응들이 나타나고 있나요? 사실 신세계는 반응이 좋더라고요. 그래요? 올해 연초부터죠. 35시간으로 줄여서 일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서는 이제 그 육아에 참여할 수 있게 됐다.
어린이집에서 아이들을 일찍 데려갈 수 있게 됐다. 그런데 사측의 고민은 사실 있습니다. 사측의 고민은 뭐냐면 신세계는 대표적인 유통기업인데 그 식품이나 이런 것들은 사실 신선도를 유지해야 하고 받아와야 하고 중간에 유통하는 과정들이 그렇죠. 있단 말이죠. 네. 그러면 이분들까지 근무 시간을 일괄적으로 줄였을 때 새벽 시간에 일해야 하거나 야간에 일해야 하는 이런 수요들을 어떻게 감당할 것이냐. 그리고 고객들을 딱 만났을 때 신선식품을 제공할 수 없게 되는 그런 상황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해서 식품 매장은 제외가 돼 있습니다. 네. 네. 자, 이제 큰 그림에서 명과 암을 좀 짚어보려고 해요. 말씀하신 대로 이제 긍정적인 부분도 있지만 우려되는 부분들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렇죠. 예. 쟁점별로 살펴보겠습니다. 대기업도 있고요, 중소기업도 있고, 중견기업도 있고, 고용주의 입장도 있고, 근로자의 시선도 있단 말이죠. 저희가 뭐 말 그대로 사인사색으로 나눠봐야 될 것 같은데 첫 번째 쟁점이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대기업은 유연 근무제로 자율성 확대. 대기업 같은 경우는 뭐 삼성전 사례, 뭐 신세계도 마찬가지고요. 네. 자율성이 뭐 기본적으로 확대될 수 있다고 생각이 돼요. 그렇죠. 그 네. 비용과 인력에 어느 정도 좀 여유가 있는 편이잖아요. 네. LG도 마찬가지입니다. 올해 2월부터 이미 시행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런 회사에서도 사실 임금 체계가 정리가 되지 않으면 내가 일은 예전만큼 굉장히 강도 높게 하고 있는데 다만 야근을 안 할 뿐이지 혹은 주말에 출근을 안 할 뿐이지 그런데 수당이 줄어든다거나 아니면 52시간 근무를 해야 되기 때문에 내가 이 시간 안에는 도저히 과거에 주어지던 업무량을 소화할 수 없다거나 이런 현실적인 문제가 사실 있을 수가 있어요. 네. 그리고 임금 체계도 역시 우리는 소위 본봉이라고 하는 게 적고 수당이 많잖아요. 근데 그 수당이라는 건 보통 특근, 야근 이런 것들을 했을 때 많이 올라가게 되는데 그러면 수당으로 받을 수 있었던 그 수입이 줄어들었을 때 과연 그 소비자 이 정책의 소비자죠. 그 직원들은 만족할 것인가 그것도 아직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두 번째 쟁점을 좀 보도록 네. 할게요. 자, 어떻게 보면은 고용주와 피고용인의 입장인데 중소기업 고용주는 비용이 늘고 근로자는 임금 감소.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사실 아무래도 조금 더 근로시간이 늘어나야지 일이 마치게 된다라고 하면은 고용주 입장에서는 추가 비용을 지불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반대로 그 시간만 일을 해야 된다라면 근로자 입장에서는 임금 감소도 생각해봐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그렇죠. 그 앞서 말씀드린 것과 맥락이 좀 맞닿는데요. 네. 일단 그 52시간만 일을 시켜야 한다. 그러면 주말이나 아니면 성수기, 납품기한 이런 걸 맞춰야 할 때 네. 추가로 일용직 등을 고용해야 되는 그런 그렇죠. 상황이 벌어질 수 있어요. 그러면 그 사업주 입장에서는 그 인건비가 추가로 그만큼 들어간다는 얘기고 만약에 단기간 계약직을 뽑는다. 그래도 역시나 4대 보험 이런 것들에 대한 부담이 늘어난다. 이런 그 비판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근로자 입장에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종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근로시간이 줄어들었을 때 수당 등으로 보전해온 그동안의 낮은 기본급 이걸 어떻게 메워줄 것인가 여기에 대한 고민이 좀 필요해요. 해서 임금체계 전반을 정말 깔끔하게 연봉제 안에 받아야 할 돈을 다 집어넣는 이런 방식으로 고쳐야 한다는 주장도 사실 있습니다. 네. 지금 사실 7월부터 이제 1차적으로 300인 이상의 그런 기업에게 이제 이런 부분들이 시행이 되는데 먼저 도입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네. 종업원 300인이 되지 않게끔 그러니까 미달하는 방안을 활용하기도 한다고 일종의 하더라고요. 꼼수네요. 그렇죠. 예. 그 비슷한 예가 바로 우리 기업들이 성장하지 않을래요. 저희는 크지 않을래요 하는 네. 피터팬 증후군하고 비슷한 건데요. 지금 단계적으로 실시가 되게 돼 있거든요. 300인 이상 사업장이 올해 7월부터고 2020년, 2021년까지 단계적으로 넓혀가는 그런 제도인데 사실 300인을 전후로 한 이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종업원을 한두 명 뽑을 때 사람당 뭐 40만 원 좀 지원할게요. 90만 원 지원할게요. 이거보다 사람을 하나 뽑아서 보험료를 유지하고 퇴직금을 주고 인력을 관리하는 이 비용이 더 크다고 볼 수도 있어요. 그렇다 보면 제조업에서는 이렇게 자연히 줄어드는 그 인력의 감소분을 충원하지 않고 저희는 290명에 맞춰서 운영하고 있으니 나중에 적용할게요. 이런 기업도 분명히 있을 수가 있을 겁니다. 네. 자, 다음 쟁점 한번 살펴볼까요? 네, 저녁 시간을 얻었지만 업무 시간은 창살 없는 감옥이 되는 것 아니냐. 뭐 쉽게 얘기해서 업무 시간이 이제 이렇게 줄어든 만큼 주어진 업무 시간 내는 업무에
강도가 더 오를 거라는 뭐 어떻게 보면 막연한 그렇죠. 걱정일 수도 있고 실제적인 위협일 수도 있고 실질적으로 아마 그렇게 될 가능성이 그렇게 될까요? 커요. 우리나라는 보면 왜 점심시간에 다 같이 대이동을 하는 그런 모습이 흔하잖아요. 네. 근데 사실 외국에서는 보기 드문 광경입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전체적인 근무 시간 안에 그 점심시간도 포함이 돼 있기 때문에 가볍게 샌드위치 먹으면서 일하는 외국 사람들 책상에서 그냥 굉장히 일하면서, 많거든요. 예. 근데 우리나라는 사실 회사에서 일만 하는 건 아니란 말이죠. 그 동료와 담소도 좀 나누고 네. 주말에 있었던 밀린 얘기도 하고 이런 그 소위 휴게가 가능했던 이런 짬들이 아마 줄어들 가능성이 굉장히 크고요. 다 같이 밥을 먹어요. 회식하니까 오늘 업무 일찍 끝내고 다 같이 나갑시다. 아마 이런 문화는 사라질 가능성이 큽니다. 네. 자, 다음 쟁점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부분이 되겠죠. 일자리가 늘어난다라고는 하지만 실제 효과는 글쎄요. 그러니까 정부가 내세우는 근로시간 단축, 대표 효과는 이제 일자리 창출이에요. 그런데 일부에서는 이게 지나치게 희망적인 전망이다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 뭐 양질의 일자리보다는 파트타임이라든지 비정규직으로 일자리가 더 늘어날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 예. 부분은 굉장히 정확한 지적이라고 보는데요. 사실 예컨대 제조업인데 납품 기한을 맞춰야 하는데 그렇죠. 52시간 규정에 걸려서 이제 기존 근로자들은 더 이상 일을 할 수가 없다. 그럼 고육지책으로 아마 단기 근로자들을 고용하게 될 텐데요. 네.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수치상으로는 일자리가 늘어났지만 근로 환경, 일자리의 질이 좋아졌느냐 그건 아닐 거란 말이죠. 또 다른 한 가지는 사업주 입장에서 단기간에 고용하는 그분들이 기존의 숙련 근로자만큼의 그 업무 품질을 보장하기가 어려울 거란 말이에요.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이 있기 때문에 특히 현대자동차니 하는 그런 곳들, 수당을 중심으로 운영되는 회사들의 고민이 사실 큽니다. 또 아울러서는 그 연구개발이 많은 벤처들 있잖아요. 소위 네. 스타트업이라고 하는 회사들은 포괄임금제 안에서 거의 무한 야근을 하면서 우리가 크게 한번 성공을 하고 나면 다 같이 잘 살 수 있을 거야. 사실 그런 문화가 좀 있거든요. 그래서 구로 디지털 단지 이런 곳에 입점해 있는 그런 회사들은 사실 지금 굉장히 고민이 크다고 합니다. 참. 해외에선 그러면 이런 근로시간과 관련해서 어떤 식으로 제도를 운영하는지 알고 싶은데 뭐 저희가 앞서 이제 뭐 미국 실리콘밸리 얘기도 했었고 뭐 해외에서 점심시간의 풍경 뭐 얘기도 했었는데 구체적으로 뭐 예를 들어서 우리처럼 뭐 주당 52시간 뭐 이런 식의 이제 제도도 있을 것 같고 미국과 유럽이 또 다른 또 약간 모습일 것 같기도 하고요. 네, 분위기가 좀 다른데요. 일단 독일의 경우에는 6개월 단체 협약을 한다. 그러면 그 뭐 1년 단위든 반년 단위든 그 시간을 좀 탄력적으로 조정해서 업무를 볼 수 있는 그런 제도들이 있고요. 네. 프랑스의 경우에도 그 업종별로, 그러니까 산업 단위별로 이렇게 단체 협약을 해서 최대 1년까지 근무 시간을 바쁠 땐 더 일하고 바쁘지 않을 때는 좀 덜 일하고 이런 제도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에는 그 26주 이내로 단체 협약 시에 52주 탄력 근무 시간제가 가능한데 사실 미국이란 나라의 특수성이 좀 있어요. 여기는 임금 체계가 주급으로 지워지는 그런 특징을 좀 고려해야 될 것 같고요. 네. 일본의 경우에는 안정 근로시간 제도라는 게 있는데요. 상한선이 360시간인데 만약에 노사가 합의를 했다. 우리 회사 너무 바쁘다. 그러면 사실상 무제한으로 시간을 좀 늘릴 수가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어떤 일방향으로 흐르는 게 아니라 양쪽에 다 열어놓고 열린 결말처럼 이렇게 그렇죠. 정말 탄력적으로 운영하는군요. 국가나 아니면 산업의 특성에 따라서 좀 조정이 되는 측면이 있어요. 흥미롭네요. 네. 자, 사실 지금 많은 직장인들이 주 5일 근무를 합니다. 그런데 저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토요일 날도 출근했죠. 일하시는 네. 부모님을 저희 봤단 아버님, 말이죠. 네, 아버님 세대는 자,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주 5일 근무 도입 때만큼 노동시장에 큰 변화를 일으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로시간 단축. 그러면은 앞으로 어떤 부분이 좀 보완돼야 된다라고 보여지시는지요? 일단 저는 이게 뭐 그 노동자 입장에서는 섭섭하게 들리실지 모르겠지만 이 제도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서는 기업의 불만을 줄이는 게 사실 관건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납품이랄지 아니면 그 업무의 품질이랄지 연구개발이랄지 이런 것들에 대한 그 안정성이 보장되지 않으면 기업이 적극적으로 협조하지 않을 것이고 기업이 여기에 불만을 갖게 된다면 그 내부적으로 그 변칙적인 제도가 운영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리고 노동자들의 노동 강도가 비정상적으로 강화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업이 가지고 있는 불만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들, 예컨대 삼성은 3개월 말고 1년 동안 탄력 근무하게 해주세요. 이런 것들 제안했는데 국회에서 안 된다고 했단 말이죠. 네. 이런 것들은
좀 적극적으로 수용을 해서 기업의 협조 아래 이 제도가 안착하게 하는 게 사실 현실적인 대안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일각에서는 오히려 정부가 이런 화두를 던져놓고 소극적이다. 기업들만 지금 한 달 앞두고 막 그 애지중지하고 있고 네. 전전긍긍하고 있고 정부는 오히려 뭐 별로 신경 안 쓰는 듯한 분위기여서 오히려 그런 부분들이 현장에 혼란을 가중시킨다 이런 지적도 있더군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정부가 강조하고 있는 것들, 저녁이 있는 삶도 좋고 여러 가지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는 것도 좋고 네. 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치만큼이라도 근무 시간을 줄이자 다 좋은데요. 그런 멋진 말들이 현실의 뿌리를 받기 위해서는 제도적인 뒷받침이 필요합니다. 그러려면 기업들을 먼저 설득하고 제도적으로 지원을 하는 게 사실 먼저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자, 그러면 사실 이제 근로자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상황을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른바 워라밸이라고 해서 이제 일과 삶의 균형이겠죠. 이 부분에 대해서 얼마나 준비되어 있는지 또 근로환경 변화를 앞두고 근로자 입장에서 생각해봐야 될 부분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일단 근로자들이 지금 아마 저항이 가장 심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 부분은 근무 시간이 줄어드는 데 따라서 수입이 줄어들 수 있다는 부분이에요. 이게 특히 제조업, 뭐 현대자동차 이런 회사들을 중심으로 나타나고 있는 현상인데 사실 근무 시간이 줄어들면 수입이 줄어든다. 이거는 좀 상식적인 얘기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근무 환경이 변화되고 있으니까 내가 10시간 일할 때만큼의 그 수입을 5시간 일할 때도 보장을 받아야 한다. 이렇게 그 노동자들이 주장을 하기 시작하면 이거 사실 답이 없는 상황이거든요. 네. 여기에서 전체적으로 일자를 좀 나눠야 한다. 그 시대 정신의 하나 일환일 수 있어요. 이런 것들을 좀 고려해서 그 같이 살 수 있는 방안을 좀 찾을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제도적으로 먼저 도입이 돼도 그 해당 기업 문화라든지 우리가 이제 뭐 일을 바라보는 그 인식 가치관들이 바뀌지 않으면 결국 거기서 충돌이 일어나고 부작용이 일어나게 되잖아요. 그렇죠. 주 5일 근무제 도입됐었을 때 그때 초반 당시에 일어났던 뭐 여러 가지 이제 뭐 현상들 부작용들이 네. 떠오르게 돼서 드리는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7월부터 과연 어떤 변화가 우리 직장 내에서 일어나게 될지 정말 개인적으로도 궁금하고 일단은 아마 초창기에는 그 사내 메신저 같은 것들에 불이 날 거예요. 너 내일 10시에 회사 오니? 10시에 우리 꼭 만나야 되는데 뭐 PPT 그거 내가 12시에 볼 수 있니? 그때 회사에 있을 거니 없을 거니 아마 서로 스케줄 조정하는 그런 것들이 아마 굉장히 분주할 거고요. 네. 이 단계가 좀 지나면 내년부터는 이런 부산함이 좀 줄어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네. 한 발씩 양보해서 또 잘 안착이 됐으면 하는 바람도 가져보게 되네요. 박연미 경제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